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되게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먼저 축하하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 연 변호사님이 그동안 그 변호를 맡았던 그 사건 하나가 굉장히 좋은 판례로 남는 그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연 변호사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사건이 이제 베이비박스로 알려진 베이비박스의 아기를 맡긴 엄마가 무죄를 받은 판결이었어요. 네. 근데 이 한국 베이비박스가 13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죄가 나온 것은 첫 판결이라서 네. 사실 좀 일반 뉴스에도 종종 몇 개 뉴스가 나오고 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 측에서 감사패도 받았답니다. 네네네.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베이비박스가 사실은 베이비박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 사실 부정적인 시선도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엄마들이 아기를 유기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유기에 대한 죄를 묻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엄마들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 대안으로 자기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위탁하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 출산제와 함께 같이 도입이 된다, 좀 이렇게 합법화 된다면, 또 이것과 관련된 법들이 잘 정비가 된다면 충분히 그 위기 임신 여성들과 낙태될 위기에 놓여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베이비박스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사건 저도 조금 이제 처음부터 봐서 아는데,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그 근거는 이 엄마가 이 아기를 그냥 무조건 버리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를 해내신 거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상담입니다. 사실 베이비박스는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 벽에다가 박스를 하나 설치한 거예요.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그래서 아기를 베이비박스 문을 열고 거기에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도 벨이 울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동시에 안쪽에서 문을 열어서 아이를 받을 수 있는데, 박스에 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엄마는 아기를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다가 베이비박스 상담원과 함께 상담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상담원과의 상담 자체에 무게를 많이 두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이곳에 가는 것만으로는 이 선례를 그대로 주장하기는 어려우시고, 네. 실제로 상담 기록이 있어야지 네. 이 선례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아기를 보호해달라, 나는 못 키우니 보호해달라라는 의사표시의 전달 과정을 좀 중하게 보셔서, 그것은 유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유기는 사실은 내가 보호할 대상을 보호하지 못할 장소에 두는 것을 유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호해달라는 인수 과정이 있었다라고 본 거라서, 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실 검사가 항소할까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근데 다행히 항소가 안 된 상태로 네. 판결이 확정돼서 사실 일부의 비난과 일부의 칭찬을 좀 받았는데, 엄마들한테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사실 길에서 죽어가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기를 하나 아이라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 영상 아닌 홍보 영상까지 찍고 있네요. 네. 네, 절대 홍보 영상은 아니고요. 이 사건이 조금 저는 앞으로 그 위기 임신에 처해 있는 여성들에게 많은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베이비박스 앞에 아기를 갖다 놨다는 것만으로 유기에 대한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어떤 상황을 상담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이게 정식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담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베이비박스 앞에서 아기를 넣으면서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이제 그 안쪽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그것 자체가 상담이 되고 생모의 어떤 마음을 의도, 그 다음에 그런 동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유기에 대한 죄가 인정되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려를 많이 하시죠, 영아 유기. 그럼 아기들은 그 우리 브로커 영화에 나왔듯이 밀매라든지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이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가 제주도에서 나와서 이것이 있는 이유가 연종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상담을 법제화를 시키고 절차를 만들어서 아기들을 제도 안으로. 그렇죠. 네, 엄마들이 그러니까 낙태를 강요당하지 않고 아기를 지키고 싶었지만 나는 저 키우기 어려운 그 엄마의 사정. 사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었다는 이 상처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남지 않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를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야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절차, 법제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비밀 출산 네, 비밀 출산 같은 것이 가능할 것이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뭐 무슨 유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판례가 나온 것이 이런 흐름 안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기들이 최대한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자.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보호하자. 어떻게 할까의 시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제 저도 한때 이제 베이비박스를 보면서 이것이 오히려 아기를 버리는 어떤 근거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시선으로 본 적도 있어요. 어떤 실제로 미혼모로 아기를 키우셨던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 베이비박스까지 가는 엄마 아빠들을 미혼모 미혼부라고 부르는 것은 힘들게 아기를 키웠던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을 미혼모라고 불러주는 것은 우리는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똑같은 아기가 아닐까. 그렇죠.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연변 사건을 신문에서 봤는데 1심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다. 되게 반가운 소식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서 또 어떤 기사를 봤냐면 20대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아기는 죽이던가 버려지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이 산모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둘 다 정당화하기에는 아기들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지를 제안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그러는 힘들지 않은 선택지를 우리 사회가 끌어안을 테니 이 선택지를 선택해 달라는 선택지를 그렇죠. 내밀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으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서로 의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일단 법리에 맞춰서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보면 보호 없는 것에 아기를 두는 유기는 아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아기들은 어떻게 보호할래? 라는 논의의 주제를 다시 세상에 던진 것 같은 그렇죠. 거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법도 만들고 어떤 그런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을 해서 어쨌든 이 유기되어지는 아기들 또 혹은 유기를 지나서 죽을 수 있는 아기들,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런 아기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베이비박스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비밀 출산제와 같은 그런 법률도 도입이 되고 해서 정말 위기 임신에 처해 있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낳고 또 그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사회가 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모두 있는 그렇죠.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네, 그것이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그게 안 되는 경우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나서자 그런 방향을 한번 제안드려 보았습니다. 네. 우리 아기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같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같이
잘 키워내는 일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또 어떤 목소리를 내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우리 오만과 편견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